영하 20도의 차가운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32살의 디나라 누르가지노바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디나라, 제발 이 결정을 다시 생각해봐. 한국은 너무 멀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공항에서 디나라의 어머니 술레이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디나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저는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동생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비행기에 오르며 디나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알마티의 눈 덮인 산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건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내 이름은 디나라 누르가지노바. 32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출신 의사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인간의 가장 취약한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3년 전 남편 아지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난 5살 아들 티무르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다. 아지즈의 죽음 이후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 어떤 남자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내게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다. 24살의 여동생 이리나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단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디나라 언니, 민호 오빠는 정말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그는 말은 많지 않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줘요. 카자흐스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다가 우리가 만났어요. 이리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제결혼이 종종 비극으로 끝나곤 했다. 남편의 가족에게 하녀처럼 취급받거나 언어 장벽으로 고립되거나 심지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이리나, 너는 아직 어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한국은 여기와 완전히 달라. 너는 그곳에서 외롭고 고립될 거야. 내가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모든 국제결혼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민호 오빠는 달라요. 그리고 난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떠날 거예요. 이리나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 통화 이후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아프시고 이리나는 내가 돌봐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가 낯선 나라에서 상처받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결국 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티무르를 이웃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가서 직접 이 민호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만약 그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리나를 데리고 돌아올 작정이었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내 가슴은 무거웠다. 하지만 적어도 난 이리나를 구하러 간다는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당시 내가 몰랐던 것은 구원이 필요한 건 오히려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다. 휘황찬란한 조명과 유리로 된 천장,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으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4번 출구 근처에서 이리나가 밝은 노란색 코트를 입고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언니, 어떻게 갑자기 온 거예요? 이리나는 놀랍고도 기쁜 표정이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젊은 한국 남자가 내 시선을 끌었다. 그는 높이 180cm 정도의 마른 체형에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서양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강인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디나라 씨. 저는 김민호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자흐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정중한 태도에 약간 당황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의 결혼 결정이 너무 급작스러워서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디나라 씨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통유리창으로 된 거실에서는 한강의 야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아파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다. 더 놀라운 건 민호의 부모님이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서 오세요, 디나라 씨. 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 역시 간단한 카자흐어 인사말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식탁에는 이미 풍성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붉은색의 김치찌개에서는 매콤한 향이 올라왔고 정성스럽게 구운 불고기는 달콤한 간장 소스의 윤기가 흘렀다. 잡채의 투명한 당면 사이로 다양한 색의 채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도톰한 갈비찜은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았다. 상큼한 깍두기와 아삭한 오이소박이, 짭조름한 간장게장까지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그 정성에 감동했다. 디나라 씨, 우리 아들은 말이 많지 않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이리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봤어요. 민호의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의 아버지도 온화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국제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리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도울 거예요. 그날 밤, 민호가 내게 준비한 손님방에 누워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가족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그들은 이리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카자흐스탄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내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나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이리나와 함께 학교에 갔다. 이리나는 이미 한국어 교사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민호의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게 되었다. 디나라 씨, 오늘은 제가 서울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민호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제안했다. 우리는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민호의 어머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자흐스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이리나가 우리 가족이 될 거니까 카자흐스탄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고 싶어요. 디나라 씨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민호에 대한 의심은 남아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난 민호가 일하는 학교를 방문했다. 아이들이 민호의 수업을 듣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하게 설명했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울면서 민호에게 달려왔다. 그 아이는 외국인 학생이었고 한국어를 잘 못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민호는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며 위로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민호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화려한 말이나 외모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타입이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곁에서 지켜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난 점점 더 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들은 이리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그녀의 문화를 존중했다. 민호는 매일 저녁 이리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이리나는 민호에게 카자흐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정말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일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다. 한국 방문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민호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설경이 아름다운 오대산 자락의 평화로운 곳이었다. 깨끗한 공기와 눈 덮인 소나무숲, 구불구불한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우리는 오대산 선제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서둘러 돌아오는 길에 월정사 계곡 근처에서 내가 미끄러져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차가운 물에 빠진 순간 알마티에서 일하던 응급실 의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했다. 골절됐어. 아마 다리가 물속에서 올려다보니 민호가 망설임 없이 계곡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물살과 싸우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체격은 크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의 힘으로 나를 끌어안고 물 밖으로 나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디나라 씨,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호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게 덮어주었고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쇼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디나라 씨,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티무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세요. 그가 내 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놀랐다. 그동안 이리나가 민호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다. 병원에 실려간 후 검사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타박상과 인대 손상으로 2주간 입원해야 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형외과 병동은 카자흐스탄의 어떤 병원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다. 병실은 마치 호텔 객실처럼 쾌적했고 의료진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했다. 민호와 이리나 그리고 민호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교대로 나를 돌봐주었다. 특히 민호는 매일 병원에 들러 내게 책을 읽어주거나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입맛이 없을 때면 삼성동 할머니 진지방에서 보양 음식인 전복죽을 사왔고 퇴원 후 회복에 좋다며 강남 청담이화원의 약선 삼계탕을 챙겨주기도 했다. 병실에 올 때마다 계절 과일과 유기농 식혜를 가져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내가 쓰라린 약을 먹을 때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했다. 민호 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돌봐주는 거예요? 저는 당신과 이리나의 결혼에 반대하러 온 사람인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디나라 씨는 이리나의 가족이고 이리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디나라 씨도 제게는 소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밖에서 일하시느라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디나라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 순간 내 가슴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말은 적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곁에서 지켜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진정한 의미의 강인한 사람이었다. 이번 기간 동안 민호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을 돌보며 대학을 졸업했고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교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퇴원하는 날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리나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도 이 결혼을 축복할게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내가 처음 본 그의 가장 밝은 웃음이었다. 퇴원 후 나는 예정보다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이제는 이리나와 민호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민호의 도움으로 나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다.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나라와 문화는 내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었다. 내가 입원했을 때 받은 치료는 최첨단이었고 의료진들의 태도도 매우 전문적이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병원 책임자에게 카자흐스탄 의사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이죠. 디나라 씨. 우리 병원은 국제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기 연수 과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2개월간의 의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의사들은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연수 중에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최첨단 수술 기법,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알마티로 돌아가면 이런 지식을 활용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리나와 민호의 결혼식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사였다. 민호는 카자흐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이리나는 한복을 입었다.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동했다. 결혼식 날 내 아들 티무르도 카자흐스탄에서 할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티무르는 즉시 민호와 친해졌고 민호는 티무르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엄마, 우리도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티무르가 어느 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김태웅 병원장이 나를 넓은 창문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 사무실로 불렀다. 디나라 씨, 당신의 실력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국제의료협력부서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의료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 제안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알마티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이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티무르와 함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민호와 이리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새 집을 구하고 티무르는 근처의 서울 용산국제학교에 등록했다. 출퇴근길에는 한강공원을 지나며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요가 매트를 깔고 명상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말이면 티무르와 함께 남산 꼭대기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거나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은 쉽지만은 않았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때로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민호와 이리나, 그리고 민호의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내 마음속에 다시 따뜻함이 자라났다는 점이다. 아지즈가 떠난 후 얼어붙었던 내 가슴에 새로운 희망이 싹 텄다. 회식 후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치안.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편의점에서 신선한 도시락과 과일을 살 수 있는 편리함, 서울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의료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같은 한국 남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이다.
1년 후 병원에서 새로운 한국인 동료를 만났다. 정수라는 그 남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로 일하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온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그는 민호처럼 말은 적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와 정확한 진단 능력으로 병원 내에서 이미 인정받는 의사였다. 그는 내가 한국어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었고 팀우르에게도 친절했다. 주말이면 우리를 데리고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나 충남 태안의 해변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디나라 씨, 이태원 사르맛 레스토랑에서 카자흐스탄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티무르도 고향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베시바르맛과 쿠미스 같은 고향 음식을 언급하는 그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고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마음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국에 반대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한국 남자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강인함과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었다. 오늘도 나는 서울의 아침을 맞으며 생각한다. 북악산에서 떠오르는 햇살이 한강을 따라 도시 전체를 물들이는 장관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보며 한 모금의 유자차를 마신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편견을 직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날 나는 몰랐다.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 삼청동의 아기자기한 카페, 한강 위를 누비는 유람선, 광화문 광장의 웅장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티무르는 이제 태권도 노란띠를 땄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말한다. 나는 국제의료협력 부서에서 일하며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의료 교류를 돕고 있다. 그리고 정수, 그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다. 이리나와 민호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지닌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주말이면 우리 모두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거나 남산 한옥마을에서 전통 공연을 관람한다. 봄에는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축제를, 가을에는 창덕궁의 단풍을 함께 감상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긴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날 나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강인함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을. 디나라 누르가지노바, 32살 카자흐스탄 의사였던 나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디나라의 여정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편견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